가장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라오는 그런 네. 노화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외형적인 거, 뭐 급격한 노화, 탈모라든지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길은 암이나 치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건강에 관한 것은 식단에서부터 치료까지 한 방에 가능한 분이신데요. 영양사이시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사랑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초적 욕구가 있잖아요. 네.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식욕입니다. 네. 식욕을 떠나서는 식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 식욕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음. 운동도 있지만 네. 거의 식단이 사실은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네. 운동만으로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하는 살을 빼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보다 이런 식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평생도록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 이거를 이제 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좀 정립해 가는 과정이 이제 다이어트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약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욕 억제제 한두 개 쓰면 다 이제 네. 익숙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양방뿐만 아니라 한약방, 한방에도 네. 있고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라고 알려진 네. 혹은 이제 식품의약청에서 이제 허가받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식욕 억제제는 시중에서 이제 가장 좀 널리 쓰이는 식욕 억제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될 수 네.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나비약, 펜터민, 네. 큐시미아, 그러니까 큐시미아라고 해서 펜터민이랑 토피라메이트 섞인 애가 있고요. 이런 펜터민 계열의 약품은 이제 네. 식욕 억제 플러스 이제 우리가 대사가 빨리 일어나야지만 좀 에너지가 소비되고 칼로리가 소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과하게 항진시키기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막 두통도 생기고 불면증에다가 그 다음에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그런 식의 작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나름의 중독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계열보다는 그래도 부작용은 덜하지만 싹센다나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위고비라는 네. 주사 주식이 껑충 네, 뛰었다는. 주식이 네. 껑충 뛰었다는 그런 주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P-1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GLP-1 유사체라고 해서요. 걔네들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얘는 이쪽 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막 기초대사를 기초대사가 아니라 그냥 대사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요런 식의 부작용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당뇨 치료제로 처음은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네.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 역시 식욕 억제제거든요. 네.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중단을 했을 때 다시 식욕은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제 살이 엄청 찌게 되는 요요 요요가, 현상이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게 빼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 노화가 와서 왜냐면 확 쪘다가 쭈글쭈글해진 몸 다시 파기가려면 많이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 너무 많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급격한 그런 체중 감량에 따라오는 그런 네. 노화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그 부작용으로 가장 치자면 물론 외형적인 거, 급격한 노화, 그다음에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 또 피부 건강 것들,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길은 암이나 치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네. 종말은 네, 왜냐면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고 뭐 그냥 무조건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 염증, 그다음에 활성산소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나 활성산소 같은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요. 네. 이런 손상 세포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되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무한 증식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암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손상 세포나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들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있을 때는 걔네들이 다 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되는 염증이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은 막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암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날씬한 암 환자로 살 거야. 약간 넉넉하지만 그럭저럭 살 거야. 근데 왜 주변에서 네. 보면 그런 말씀하면 나는 물만 먹어도 찐다. 네네네네. 그럼 또 친구가 그래. 숨만 쉬어도 쪄 나는.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저는 이제 그런 그리고 환자 체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네.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네. 오시면 전 진짜 안 먹고 정말 물만 먹는데 정말 적게 먹는데 찝니다라고 이제 하시면 주장을 하시면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먹는 거를 모든 걸 다 사진을 찍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죠. 본인은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막 찍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그런 분들은 먹는 거를 맞아, 줄이면 맞아. 되는 건데 예. 근데 정말 찍어 오셨는데 정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정말 소식하는데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 같은 것들. 근데 뭐 기초대사량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했다가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다시 요요오고 계속 반복하시면요. 중간에 이제 근육 손실이 나게 되고 그쵸.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내 주인은 잘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는 들어올 때 뭔가 확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정말 들어오는 족족 다 저장을 하게 되는 몸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 요요에 시달리신 분들이 특히 많아요. 또 살찌는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인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걔네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얘가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음식을 당기게 되고 식욕이 당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는 체질로 좀 변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근육질이 살 빼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진짜 저처럼 이렇게 온 마디마디가 지방세포인 사람이 더 쉽습니까? 고기로 치자면 근육질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근육이 많은 경우가 당연히 살을 빼기가 쉽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초대사량 같은 것도 뭐 관련이 있고요. 아무래도 근육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 자체는요, 뭐 뼈도 그렇고요.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몸도 내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근육도 비대가 일어납니다. 네, 근비대가 일어나는데요. 그 근비대라는 게 우리가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근성장, 근육 비대, 근비대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전혀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비후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이 크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과 마른 체형의 사람을 비교해보면 근육량 자체는 당연히 체구가 크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단위 근육으로 잘라서 기능을 평가해보면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약간 꽝 근육, 뻥 근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꽝 근육, 뻥 근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나는 근육량 많으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결론은 똑같아요. 음식량 줄이시고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럼 요 두 가지만 하면 되나요? 요거 안 하고도 뭔가 조금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으로 우아하게 살 뺄 수 있는 건강하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제 저는 면역 다이어트라고 제가 부르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제 면역 다이어트요? 네. 네. 그래서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다이어트를 저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뭐 식단, 운동 끝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신경 뭐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면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거기에 뭐 식단이나 운동도 들어가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수면이라던가, 네, 수면이라던가 마음 관리, 뭐 아까 명상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요. 평화. 네, 평화, 마음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이런 애들이 또 이런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서포팅을 해줘야 되고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단백질은 단순히 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요. 단백질들도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자율신경계에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단백질 역시 그런 우리 뉴로트랜스미터,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 같은 것들로 작용을 하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정상 작동을 하려면 단백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섭취하면서 필요 없는 영양소들은 이제 제거하면서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영양 아니에요. 유형이 많은데 적게 네, 식단.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테라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 맞춤 영양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환자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뭔가 한 달 식단 이렇게 뭐 제공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구내식당 메뉴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최소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뭔가 이 식단이 어땠는지 너무 지키기는 힘들진 않았는지 이게 개인 맞춤 영양 그리고 내가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같이 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이제 평생 할 수 없는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50대, 60대, 70대 뭐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것 맞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몸도 그런 식으로 몸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런 지속 가능한 식단이나 지속 가능한 운동,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내 몸 안에 천천히 흡수시키고 그렇게 해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기 과정이 이제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주사 맞고 뭐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